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을 인공숲으로 둘러싸는 대규모 조림 프로젝트를 40년 만에 완료했습니다. 11월 29일 신화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중국 북서부 간수성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사막 둘레를 따라 총 3,046km의 인공숲이 조성되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이 조림 사업은 2,761km 구간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뒤 난관으로 꼽혔던 나머지 285km 구간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마침내 완공에 성공했습니다. 이를 위해 군 병력 60만 명이 투입되어 사막 모래를 고정하는 격자형 틀을 설치하고 붉은 버드나무 등 사막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품종을 심었습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최대의 사막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모래사막으로 면적은 약 33만 7,60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죽음의 바다라는 별칭이 붙었으며 사막화로 인한 모래 폭풍과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인공숲이 모래 폭풍을 억제하고 생태계를 복원하며 철도와 고속도로 같은 기간시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숲에서 버섯이나 약용식물 등을 재배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조림과 병행하여 사막에 2,712km의 고속도로를 건설해 신장 지역 내 도시를 연결하고 특산물 운송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타클라마칸 사막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투자의 중심지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8.5기가와트 태양광 및 4기가와트 풍력을 공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조림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몽골에서는 황사의 주 발원지인 고비 사막에 10억 그루의 나무를 심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북아프리카에서는 사하라 사막의 확장을 막기 위한 녹색 장벽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예산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중국의 사례는 전 세계 조림 사업의 중요한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다시 격화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에 이어 또 다른 국제적 위기가 촉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1월 1일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북서부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무장 조직 하야트 타흐리르 얄삼이 이끄는 반군이 알레포와 이들리브주를 포함한 주요 지역을 장악하고 중부 하마주로까지 세력을 확대하며 2020년 이후 소강 상태였던 내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란과 러시아가 후원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병력과 화력을 집중 투입하며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은 사태 완화를 위해 외교적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과 통화해 긴장 완화와 민간인 생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영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확전을 중단하고 추가 난민 발생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시리아 정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만나 지원 의사를 전하며 이번 사태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음모로 규정했습니다. 이란은 튀르키예와도 긴밀히 협의하며 중동 내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습을 통해 시리아 정부군을 적극 지원하며 알레포와 이들리브, 하마주 등의 반군 진지를 타격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러시아 시리아 연합군이 반군 기지를 정밀 타격해 수십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반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으며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지난달 27일부터 닷새 동안의 충돌로 최소 370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민간인은 48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동안 320명의 반군을 사살하고 60대 이상의 차량을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의 재점화는 중동의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새로운 전쟁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조속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 1000개를 가상세계에 배치하자 인간처럼 사회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부 에이전트는 사기를 치거나 종교를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AI 스타트업 알테라는 11월 초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 프로젝트 시드의 진행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AI 캐릭터 1000개를 배치해 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며 문명을 형성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알테라는 각 AI 에이전트에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두뇌를 부여해 게임 환경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에이전트들은 요리사, 농부, 경비원, 상인 등 다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았고 동맹을 형성하거나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등 복잡한 사회적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다른 캐릭터를 속이거나 뇌물을 주는 사기꾼도 등장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게임 내 세금 시스템을 도입해 에이전트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캐릭터들은 투표를 통해 세율을 조정했고 일부는 특정 종교를 만들어 신앙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교 활동의 사례로는 파스타 파리아니즘이라는 패러디 종교를 설립한 장면이 보고됐습니다. 500개의 에이전트를 활용한 또 다른 실험에서는 장난치기, 환경운동 참여 등 게임과 무관한 사회적 활동도 관찰됐습니다. 알테라는 이러한 현상이 LLM의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지만 에이전트들이 복잡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모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알테라의 설립자 로버트 양 박사는 이 실험은 AI가 진정한 자율성과 협업 능력을 발휘할 그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한 초기 단계라며 향후 AI 모델이 더욱 발전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와 문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AI를 활용한 이 같은 실험은 스탠포드대와 구글의 소규모 연구에서 시작됐으며 이번 프로젝트는 처음으로 1000개의 AI 에이전트를 동원해 대규모 사회적 문화의 가능성을 실험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의 자율성과 사회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시길 바랍니다.